공중보건의 인구 통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를 통계내는 방법에 있어서 인구 정태 통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구 동태 통계라는 게 있어요. 자, 어려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서 물으면 다음 중 인구 동태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인구 정태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인구 동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인구 정태와 동태를 구별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요. 인구 동태라는 거는 밑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인구 동태라는 거는 여러분 동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동적이다 하면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동태는 일정 기간에 인구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러니까 변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것처럼 변동이 있는 거를 인구 동태 통계라고 합니다. 그럼 인구 동태 통계는요, 항상 끝에 뭐가 붙을 거냐면 율이 붙을 거야. 쉽게 말해서 출생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출생률 인구 동태 통계요. 사망률 인구 동태 통계요. 혼인율 인구 동태 통계요. 전입률 인구 동태, 전출률 인구 동태, 이혼율 인구 동태. 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구 동태는 변동이 있는 건데 끝에 항상 뭐가 붙을 거다? 율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구 동태는 어떤 거라고요? 출생률, 사망률, 혼인율, 이혼율, 이렇게 율 붙는 게 인구 동태 통계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반면요, 인구 정태 통계라는 건 여러분, 정자가 우리가 정적이다 하면 좀 그 순간 좀 움직임이 왔다 갔다 변동이 없는 거를 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인구 정태 통계는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그때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이번을 변동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인구,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정태 통계도 어려울 거 없이요, 끝에가 뭐가 붙을 거냐면 율이 붙었던 게 인구 동태라면은 별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 정태 통계야. 그래서 연령별 인구, 2022년 2월 3일 현재 연령별 인구, 또는 성별 인구, 이렇게 직업별 인구,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정태 통계는 별이 붙을 거예요. 연령별, 성별, 직업별, 이런 식으로 묻는 거는 정태 통계. 출생률, 사망률, 이렇게 이거는 인구 동태 통계.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인구를 보면 연령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별, 그리고 직업, 교육 정도, 또는 경제 정도,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연령은 성별이나 직업, 교육 정도와 다르게 어때요? 인구가, 연령이라는 건 양적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숫자가 크고 작고, 어리고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인구를 표현할 때 연령은 양적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양이 늘어나는 거죠. 적고 늘고 하는 건 연령은 양적 기준입니다. 반면에 성이나 직업, 교육 정도는 그 내부의 문제잖아. 퀄리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질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양적 기준은 뭐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는 건 양이 늘어나는 거죠. 양적 기준. 내부의 문제인 거는 질적 기준. 되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구 구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있어요. 자, 생산 연령 인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이게 WHO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로 규정을 했냐면요, 15세에서 64세까지.
15세에서 64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에서 64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남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생산 연령 인구, 다르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겠죠. 그러면 15세부터 할 수 있으니까 15세 이전인 0에서 14세까지, 그리고 64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 이 인구는 비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구 구조를 나눌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피라미드형, 그죠? 그리고 또 항아리형, 그리고 종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인구 구조는요, 비생산 연령 인구로만 보겠습니다. 즉 생산 연령 인구인 15에서 64세 인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애들과 노인을 비를 보고 이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먼저 0에서 14세 인구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있죠. 이 두 개의 연령대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에 딱 얼마가 될 때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했냐면 2배가 될 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좋다는 말은 인구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4세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에요.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50명이라고요.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에 딱 어린애들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세 번째 종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몇 배라고요? 딱 2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데 이때 소산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인구가 멈춰진 상태다. 증감이 정지형이라고 하고 종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럼 요 위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종형이라는 거는 여기 그림이 있는데 남자 여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밑에 여기 어린애들이 깔려 있어요. 어린애들 밑에가 어린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니까 윗부분이 노인분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밑에 깔려있는 어린애들이 위에 있는 노인의 딱 몇 배다? 2배 정도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유형, 그거를 종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딱 2배가 될 때 종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2배보다 넘는데요. 그럼 쉽게 말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100명인데 노인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합시다. 40명. 그러면 40명이니까 어린애들의 인구의 2배보다 적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노인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죠. 100명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다? 인구가 애들이 너무 많아서 늘 거라고요. 2배가 이상 될 때 이런 유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몇 배다? 2배 이상이라 그랬어요. 2배가 넘는데 어린애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보다 많이 태어나는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거야. 비중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는 어떻게 되겠다? 느는 거죠. 이런 유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쪽에서 피라미드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2배 이상이다 이래 말하면 인구가 느는 피라미드형.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딱
2배가 제일 좋은데요.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2배가 안 되는 겁니다. 2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노인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노인의 인구가 70명인 거예요. 70명이고 어린애들이 100명인 거예요. 그러면 2배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2배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린애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나 향후 어떻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겁니다. 이런 유형을 항아리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아리형을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추형이라고 했는데 요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아리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밑에 깔린 애들이 어린애들이랬죠. 위에가 노인이라 그랬죠. 근데 2배보다는 조금 안 되는 거야. 밑에 어린애들이. 이런 유형은 향후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유형을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반면 조금 전에 피라미드형을 보세요. 피라미드형은 밑에 있는 애들이 어린애들이라 그랬죠. 요 어린애들이 노인의 인구가 위에거든. 2배보다 훨씬 많죠. 인구는 증가하는 유형.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인구 구조의 유형에는 우선 3가지를 한번 견주어 볼 건데 3가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린애의 인구가 노인의 인구에 딱 얼마일 때가 가장 좋다? 2배가 될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구다. 딱 2배일 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선진국형이 종형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입니다. 반면 0에서 14세 인구가 노인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인 거예요. 그럼 향후 인구는 어떻게 된다?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거죠. 이런 유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형. 되셨죠? 자, 반면에 항아리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어린애들의 인구가 노인의 인구의 2배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이 항아리형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되셨습니까? 3가지 유형의 의미를 아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배일 때, 그리고 2배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2배가 안 될 때 그렇게 3가지로 구별하시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별형이라는 거와 호로형은요. 이거는 일을 하는 인구를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럼 별형 같은 경우가 요 위에 있는데 요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일을 안 하는 인구가 어린애들이 밑에 있죠. 노인의 인구가 위에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인구는 뭐겠어요?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인구가 되겠죠. 그럼 이 인구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의 얼마를 차지한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런 곳은 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도시에 가야죠. 그죠? 그래서 강남의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어린애들은 없잖아요. 일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런 유형을 별형, 똑같은 말로 도시형,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죠. 이런 유형을 유입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야 스타가 된다 생각하십시오. 별형입니다. 반면에 호로형, 다른 말로 기타, 표주박, 이런 유형은 요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일하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중간이 홀쭉하죠. 그럼 여기는 일을 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어디서? 시골, 저 시골에 갔을 때 이런 유형을 보이겠죠. 일하는 인구는 다 일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유형을 호로형, 기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농촌에 그렇고 인구가 나가는 유형이다. 그래서 유출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